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금리 결정이 이제 나왔는데요. 어,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뭐 테슬라 주가 지금 애프터장 이제 모습인데요. 이제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밑꼬리를 만든 밑꼬리 만든 봉이 나타났고요. 어, 밑꼬리 달린 봉은 그뭐 그렇게 아주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예, 그 차트 캔들 차트 패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아래로 내려치는 이런 음봉 이런 것이 좀 두려운 거죠. 자, 일단 뭐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줬다가 저항을 돌파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FOMC 발표 이후에 이렇게 강한 모습. 자, 메타도 그렇고요. 자, AMD도 뭐 무난하고 구글, 네, MS, 그다음에 애플 다 이제 다 여기서 찍고 이렇게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자, 아주 좋은 것도 아니지만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이제 좋은 것은 뭐냐면 이 발표한 이후에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지금 한 이쯤 와 있으면은 좀 좋겠죠. 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가장 좋겠죠. 저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 FOMC의 행보가 되게 마음에 안 듭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예, 그리고 뭐 그동안 많은 전문가분들이 평가를 하기를 FOMC가 운영을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저도 그렇고요. 그 이번에는 좀 독특한 게 뭐냐면 독특한 게 뭐냐면 과거 이제 이런 발표가 있을 때는 FOMC에서 이제 주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과거에는 자 0.25 이번에 올립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그 이유를 주저리 막 얘기합니다. 이게 그동안 해왔던 일이고요. 근데 이번에 독특한 건 자 동결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런 이유, 이거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 동결합니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예. 기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이 한경에서 하는 이 동시 통역을 봤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 기자라는 것은 시청자를 대신해서 갖다 이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기자들이 저는 이제 제일 궁금한 것은 이번에 동결을 한 이유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 가지가 이제 궁금한데 이거에 대한 집중적인 그 내용의 전체 중에서 이거에 대한 이유가 뭐 적어도 반절 이상은 차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실망스러워요. 음. 이 기사에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지금 요 이제 헤드라인 보면은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 물가 상승률 상당히 많이 내려가 금리 인하 가능하다. 7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거보다도 요것도 뭐 중요하지만 우선은 예, 이번에 동결을 한 이유는 뭐 이러이러해서 동결을 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네. 그리고 여기 기사 내용도 보시면은 뭐 기준 금리 인하 예상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뭐 나도 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무슨 물가 상승률 2% 낮추려면 뭐 올해 뭐 추가 금리 인상 적절할 것 같다는 견해 보였다.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읽어보면서 대체 이번에 동결한 이유는 언제쯤 나오는 거야? 왜 동결을 한 거야? 예. 한참을 읽어봐야 됩니다. 예. 뭐 꼭 한참을 읽어봐야 돼요. 예. 그 뭐 인플레이션 압력이 뭐 계속 높은 상태다.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내려가지 않고 있다. 이유가 어디 계속 읽어봐야 돼요. 예. 계속 읽어보다가 여기 이제서 나옵니다. 예. 연준이 이달에 기준금리 동결한 것은 지난 1년 동안의 금리 인상 효과가 확실하지 않고 미국 중소형 지역은행 위기 여파에 따른 신용 긴축 현상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파월 의장은 설명했다. 대체 이 말이 이게 말인지 밥인지 모르겠어요. 예. 연준은 우리가 그동안 느껴보면 좀 자존심이 좀 강한 곳이라고 좀 느껴지죠. 그런데 이 자존심 강한 분들이 1년 동안 각종 언론과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그냥 우리는 우리의 길을 꿋꿋이 가겠다 하면서 뭐 은행이 파산을 하건 뭐 어쨌건 우리는 막 오직 물가만 바라보면서 가겠다. 그렇게 고집을 해온 기관이 이제 와서 우리가 1년 동안 한 일이 효과가 확실하지 않아요. 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 뭐야.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는데. 진짜 무슨 코미디예요, 코미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들의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요,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누가 뭐래도, 우리의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 와서 그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것 같다. 예.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예. 국민들에게 설명을 할 때는 이 금리라는 것과 경제라는 거 그리고 이런 거에는 뭐 다소 이제 시차 같은 게 있다. 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배경에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 경제라는 것을 이제 움직일 때, 이 금리라는 것을 통한 이렇게 조절을 가했을 경우에 그것이 이제 뭐 물가 같은 것을,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통한 물가에 대한 조절 기능이 이 사람들 자신조차도,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연준 정도 되면은 자신만의 그 어떤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금리 인상을, 그러니까 금리라는 이 조치를 취하면 이것으로
물가를 확실히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변함이 없다. 다만 그 효과가 시차가 있는 상태로 나타날 뿐이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좀 빠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시차를 두고 좀 천천히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시차가 있을 뿐이지.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물가는 조절이 된다. 물가는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고 갖고 가고 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느끼시기에 1년 동안 이렇게 금리 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빨리 떨어지지 않는다고 걱정을 하시겠지만 우리의 말을 믿고 우리의 말을 믿어주라. 어,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꿋꿋이 가겠다. 뭔가 좀 이런 게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와, 저 사람들은 참 그 자신만의 그 굉장히 그 어떤 꿋꿋한 그 신념이 있구나. 어. 근데 그런 믿음을 줘야지 이런 그러니까 기둥을 잡아주고 기준을 딱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를 이렇게 드라이브 해 가는 거거든요. 드라이브 운전을 해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좀 실망스러운 기관이죠. 예. 그래도 뭐, 참 어쩌겠어요. 예. 이런 연준을 두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이제 실망스러운 것이, 예. 뭐 이렇게 딱 뭐 단 한 줄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번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 설명이 좀 빈약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의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연준이 이게 뭐냐면 요번에 중소기업 그러니까 이 중소형 은행들 이제 그 파산하고 앞으로 부동산 쪽에도 파산이 나타날 것 같으니까 그게 무서워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네. 그리고 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건지 자신이 없는 건지. 자, 미래에 만약에 이제 부동산 쪽에 뭐 블랙스톤이라던가 이 부동산 쪽에 뭐 연쇄 그 뭐 이제 부실이 생겨가지고 이것이 이제 그 금융 그 서비스 아니 그러니까 금융 체계에 이제 그 어떤 서브프라임 때처럼 위기를 금융 위기를 가져올 것 같다. 음. 어,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그러니까 동결이라는 조치 정도나마 했지만 이런 금융위기가 생기면 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생길 것 같아서 우리가 동결 조치라도 한 거다. 예. 그러니까 이 정부 기관은 이렇게 뭐랄까 그 자신의 생각을 확실하게 드러내 갖고 그렇게 할 수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동결 조치를 한 그 이 사람들의 속마음이 우린 궁금한 거죠. 그러면 기자들이 그걸 계속 파고들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하질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번 발표를 보니까 맨 뭐 다른 이야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금리 인상 뭐 두 번 더 남았나요? 뭐 왜 이러나요? 뭐 이런 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번에 동결을 한 이유는 뭔가요? 예, 이런 거에는 이제 그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음, 원래 이제 과거에 이 연준이
한 번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계속 올리고 한 번 내리기 시작하면 계속 그 상태를 유지를 하고 그러니까 상방, 하방 이것을 중간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올리다가 뭐 내려오다가 다시 올리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제 내려오다가 동결하다가 내리고 동결하다가 내리고 동결하다가 내리고 이런 거는 그 연준이 해왔지만 뭐 올리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중앙은행이 되게 우리가 이제 신중하게 행동한다. 그래서 한번 올리기 시작하면 꾸준히 올리고 내리기 시작하면 꾸준히 내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결정을 하는 시점에서 얼마나 고민을 하겠어요. 한번 올리면 계속 올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요번에 올렸는데 한 몇 주 지나니까 사정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또 다시 내리고 또 좋아졌네 하고 올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무슨 주식 투자나 똑같죠. 예.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이제 큰 물음의 그 물의 이렇게 큰 흐름 이거를 이제 큰 안목에서 보고 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야 되겠죠. 근데 이번 말은 야 대상이 이런 말을까지 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이번엔 동결하지만 더 올릴 수 있어요. 네, 참 정말 실망스러워요. 자, 뭐 이런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런 발표는 뭐냐면 그냥 이건 뭐 그냥 관종이에요, 관종. 예. 언제나 당신들 내 입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 하는 것처럼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연준을 깐다고 저 사람이 누굴 까네 제가 늘 걱정스러운 게 누굴 까면은 그것을 그냥 단지 좀 듣기 싫은데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생각하시고 예. 자,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특색이 있는 것은 이렇게 실망을 정말 연속적으로 안겨주는 이제 파워르장인데 연준인데 그에 따른 그 시장의 반응은 좋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신랄하게 비판을 해보자면 예전에 저는 이제 그 그린스펀, 벤 버냉키 이런 의장들 뭐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그때도 참 너무나 바보들 같았어요. 바보들이라기보다도 엉망이에요, 막. 그래서 그렇게 긴 1년 넘는 그런 긴 하락이 생긴 건데 빨리빨리 판단해서 빨리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2008년도에 그 금융위기 하락은 그렇게 길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그 바보들이 어리버리하는 와중에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시장에 계속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온리 그냥 개미들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그냥 기관들은 바닥에서 줍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예전 기억이 자꾸 떠올라요. 이렇게 시장에 어떤 명확한 레토릭을 제시를 하지 못하고 안정감 있게 드라이브를 하지를 못하면서 어, 미래가 자꾸 불확실하게 보이게 만들고 그래도 그런 혼란을 가중시키는 와중에 이게 가는 거야 내리는 거야 뭐 어찌게 되는 거 하면서 예, 이렇게 미래가 자꾸 불확실하게 보이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널뛰기를 하면서 예, 뭐 중간중간에 자꾸 이렇게 팔고 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는 지들끼리는 그냥 가요. 네. 이거는 우리가 뭐 무슨 그러니까 세상을 뭐 비관적으로 보자.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염세주의 아닙니다. 염세주의 아니고 예. 그냥 이런 과정이 참 슬퍼요. 예. 근데 어, 뭐 정의로운 사회란 없다. 예, 정의로운 사회는 없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주가 흐름을 볼 때는 한국 주식은 되게 흐름이 좀 더티하다. 그나마 미국 주식은 그나마 젠틀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쫙 가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렇게 쭉 가면 되는데 한국 주식은 가는 듯 하다가 딱 털었다가 딱 이렇게 막 이러고 가니까 이 그냥 뭐 춤추는 증시에 개인들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너무 막 이렇게 막 더티하게 하고 가니까. 근데 그나마 미국 주식들은 그나마 이 막 무슨 이렇게 작전 하듯이 이렇게 하지 않고 예, 비슷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나마 낫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 매매하시다가 코로나 이후에 미국으로 오신 분들이 여기는 그냥 편안하다. 좀 낫다. 예, 좀 난 겁니다. 완전히 난 건 아니고.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이제 오늘 이제 있는데요. 이제 향후 주가의 방향은 이제 내일 뭐 장 이제 분위기가 이제 좌우할 것 같은데 예상되는 것은 두 가지죠. 여기서 뭐 이제 금리 이제 동결했는데 앞으로 더 올릴지 몰라 하고 겁을 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갭 하락하면서 이렇게 한번 딱 떨고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한번 이렇게 떨구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네.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급등을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갭이 뜨면서 여기를 하나씩 이제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강세장으로. 지난번에 또 보셨겠지만 이제 이 FOMC 끝나면 그 연방은행 총재라는 작자들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예, 연방은행 총재라는 작자들이 나와서 뭐 CNBC니 뭐 각종 방송 나와서 나불나불 막 겁주는 이야기 막 하죠. 뭐 블러드니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막 증시가 막 팍 떨어졌다가 막 올랐다 막 이러죠.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것이 있고 또 뭐 PCE 발표도 아마 있겠죠. 예. 이번에는 CPI만 발표되고 했는데 PCE 이것도 이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 반응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 날 증시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이제 방향이 좀 잡혀갈 것 같아요. 저는 이번 동결 조치로 인해서
그리고 앞으로 뭐 더 올릴 수도 있어. 올해 뭐 올 연말 안에 2번 더 올릴 수도 있어. 이런 무서운 이야기. 이런 발표에 의해서 갑자기 막 급락장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 상승을 많이 했으니까 좀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도 여기서 급락, 금리 더 올린대, 올릴지 모른대, 오래 하면서 급락으로 가자.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내려가자. 뭐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음, 약간 주춤, 이제 상승하면서도 주춤주춤 할 수는 있겠지만,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